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하이브 주가가 최근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의 조건들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자,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소개했던 품절주로 하죠. 품절주 또 한 종목 있습니다. 휴비치에 이어서 JVM에서 이제 TNL을 또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TNL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하이브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서부터 10월 이제 10만 7천 원이 최저점이었죠. 작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단 그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봉 차트 아래 보시게 되면 외국인 소진율입니다. 지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18.45%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가 이제 그 기관인데 기관 이제 그 누적 순매수 동향을 이제 그 차트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실제 이제 하이브 주가는 바닥권이죠. 10만 원대 최바닥권에서 철저하게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를 이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그 21만 8천 원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장중 최고점이 21만 8천 원 찍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기관은 순매도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순매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1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그 이후서부터는 3월 중순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그 쌍끌이로 순매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지분이 현재 시점에서 18.45%인데요. 과거 하이브 주가가 이제 그 40만 원 있을 때 외국인 지분이 최대치가 이제 17.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의 외국인 지분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지분이 가장 높을 때가 56%였어요. 현재는 이제 48%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34%였고 최고치가, 그리고 현재는 26%인데 자, 하이브 주가가 만약에 그 40만 원을 이제 그 돌파하려면은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한 22%에서 23%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들마저도 지금 이제 전망치들 예상치들이 좋기 때문에 기관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이브 주가도 하이브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 어떤 그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브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JYP입니다. 사실 그 하이브 다음으로는 JYP가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랐죠. 역사 신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자, 기간은 동일합니다. 작년 10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일봉 차트가 되겠고,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작년 10월서부터 이제 하이브 기준으로 이제 21만 8천 원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고점을 찍었던 부분까지는 하이브가 JYP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이제 100% 약간 넘게 상승을 보였고요. 자, JYP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하이브가 JYP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조정은 비슷하게 또 들어왔고, 그 이후서부터 보시게 되면 또 하이브 기준으로 17만 원서부터 이제 30만 원대까지, 그때도 하이브가 이제 JYP라든가 YG, SM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SM이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M&A 이슈 때문에 그 전에 이제 SM이 먼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여하튼간에 17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갈 동안은 동일한 구간에서는 이제 그 JYP보다는 하이브가 더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보면 JYP가 9만 원에서부터 12만 원대까지 약 한 30% 정도 단기 급등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 하이브는 이제 그 30만 3천 원 고점을 찍고 오히려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주 전반이 시차는 다소는 있고 또 상승폭이나 하락폭은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세밀하게 보면 이제 차별화가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상승에서 지금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라든가 YG라든가 SM은 요번에 같이 다 올랐거든요. SM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여하튼 간에 요번에 조정받고 다시 오른다면 요번에는 이제 상승 랠리가 하이브 차례가 아니까 하이브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이제 그 정반합 변증법의 논리대로 정반합 이제 반복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조정 과정 속에서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응집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3천 원에서 다시 또 26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하락은 이제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JYP라든가 이제 YG 같은 경우는 단기 또 급등했기 때문에 또 상승 파동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입니다. 하락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 상승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다. 이러면서 이제 정반합 논리대로 시세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려 하면은 이제 그 5월 31일자 미래에셋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보고서 제목이 이제 나 엔터 대장 하이브, 뭐 자신감 있는 그런 거 제목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이제 그 34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 목표 가격은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이제 얼마든지 계속해서 올린다고 보거든요. 목표 가격을 이제 특정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높게 안 보죠. 자, 목표 주가가 이제 2024년 기준 EPS 5,722원 기준에 곱하기 이제 60배를 적용해서 이제 34만 5천 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다소 좀 감소, 18% 정도 감소할 전망이고, 세븐틴 미니 10집, 이게 여러분들 미니 10집 초동이 455만 장을 아주 경이로운 숫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르세라핌 외에 뭐 하여튼 멀티 레이블 체제로 사실 앨범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죠. 그 세븐틴의 활약을 보니까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체 앨범 판매량에서 한 33%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매출 기여도, 매출 음반 판매 기여도입니다. 판매량 기여도가 이제 그 세븐틴이 33%, BTS 부재하에서 지금 세븐틴이 거의 하이브를 이제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공연 매출 기여도는 이제 40%입니다. 40%. 자, 하반기 업종 내 탑픽 유지. 3분기 중에서 위버스 구독 모델 구체화 및 위버스 DM 이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팬덤 생태계 구축, MAU 월간 이제 활동 유저 수가 되겠죠. 증가에 따른 위버스 BM 비즈니스 모델의 오가닉 성장이라는 게 이제 외형 성장을 기대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하반기 북미 여자 아이돌 관련 콘텐츠가 공개, 데뷔 전까지는 기대가 유효하면서 이게 이제 그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죠. UMG죠. UMG하고 합작 아티스트가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뭐 어떤 그 성과가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면 이것도 역시 주가 역시도 상당 부분 이제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2,370억이었죠.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850억.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최대로 보는 데가 2,900억대거든요. 그렇다면 잘만 하면 또 뭐 3,000억대도 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어요. 뭐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BTS 부재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에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525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은 1분기니까 출발이 상당히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꼭 그 3천억을 돌파한다 여부가 아니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뭐 열어놔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좌상단, 제가 또 깜빡할 것 같아서 좌상단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뭐 영업 얘기할 때는 저희도 조금 불편한데, 하여튼 그 영업은 저희에게는 너무 소중하죠. 너무 또 뭐 소중한 영역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동안에 이제 그 3개월 110만 원 회원들을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제 성황리에 모집을 했는데, 5월 31일자가 되겠죠. 수요일자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뭐 3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수익이 좀 제대로 나더라.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 연회원으로 이제 그 전환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또 드리니까는요. 일단 3개월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뭐 좋은 기회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제 매매를 잘하신 분, 어제 가입하신 분 중에 한 분께서 뭐 최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뭐 하이브도 갖고 계시고 뭐 삼성전자도 갖고 계시고 JVM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세 종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세 종목이 좋습니다. 세 종목이.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은 다섯 종목이 좋아요. 다섯 종목을 초과해서 여섯 개, 뭐 일곱 개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제가 반드시 그 품절주라고 그러죠. 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어떤 그 시세를 뻗어낸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 그 4월 달에 중소형 베스트 10종목을 저희가 회원들께 소개해 드린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뭐 IT 섹터에서도 많이 오르고 거기에 이제 휴비치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JVM도 다 포함이 되는데 분위기 좋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가입하신 분들께는 최소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은 반드시 사드릴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전체 투자 금액의 최대 뭐 2, 30% 정도까지 편입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본인께서 싫어하시는지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꼭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충분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상승 논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여하튼 상승의 조건, 상승의 조건 영순위는 역시 그 BTS 부재하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BTS 부재에 따른 디스카운트까지 많이 이루어졌죠.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리레이팅, 본격적인 어떤 그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 가지 달라고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멀티 레이블 체제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5월 위버스 DM을 시작으로 위버스가 출격을 했죠. 하반기는 이제 위버스가 강력한 또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UMG 그룹과 합작 걸그룹이 또 연내라고 하는데 내년 초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보고서들 보니까 보통 이제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걸그룹, UMG 합작 걸그룹이 미국 본토에서 현지 걸그룹입니다. 본토에서 만약에 뭐 대박을 친다면 주가 역시도 사실 그 퀀텀 점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TNL입니다. TNL. TNL 매분기 여드름 패치 수출 폭증의 실적 대폭발 이데일리 5월 23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1분기 수출액을 보니까 지난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대 어떤 그 혁명, 대 변화가 이런 거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도 한 40% 정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TNL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피부 트러블 패치라고 그러는데 회사 이제 보고서들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창상 피복제입니다. 창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 상처, 긁힌 상처, 혹은 이제 뭐 창에 긁힌 거, 이런 뾰족한 어떤 도구에 찍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우리 예전에 데일밴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처를 보호해주는데, 지금 이제 TNL의 이제 그 창상 피복제는 상처 보호에다가 플러스 치료까지 되는 거예요. 치료까지. 제 지인, 제 후배 한 분께서 이쪽 그 사업을 하는데 뭐 단연 독보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처 보호에서 치료를 넘어서 이제 지금 이제 여드름이라든가 주름, 미백 이런 그 미용 분야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히어로 코스메틱스라고 있습니다. 히어로 코스메틱스는 TNL의 이제 핵심 기업, 핵심 이제 관계사예요. 근데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처치앤 드와이트 그러니까 CND라는데 CND가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인수를 그 CND라는 회사는 하여튼 그 대형 이제 유통회사입니다. 대유통회사요. 그러니까 이제 그 CND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TNL의 어떤 그 사이즈가 캐파가 훨씬 더 증가한 거죠. 작년에 이제 그 TNL이 그 증설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CND에서 니들 증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증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자, 올해 또 1월서부터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에 자사 제품이 납품하기 시작했고 또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처첸 트와이트 CND죠. CND에 피인수되면서 CVS 입점 매장은 4,500개까지 늘어났대 그죠.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자, 히어로가 피인수되기 전에 TNL의 북미 매출은 아마존닷컴 등의 온라인 중심의 매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월마트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하고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50억을 최근 보고서 보니까 450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TNL 지금 그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어 있고 역사적 최고점이 61,100원이에요. 지난 2021년도에 220억을 찍었거든요. 자, 아래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20억입니다. 100% 이상 급등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2만 원짜리가 영업이익이 이제 100% 증가하니까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6만 원까지. 물론 그 최저점은 이제 18,000원대가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대략 한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2022년이죠. 작년에 240억이에요. 근데 220억에서 240으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됐죠. 그럴 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집니다. 영업이익률이 둔화가 될 때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하방 쪽으로 반응을 해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런 것들을 토대로 450억을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지금 100%가 11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450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만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은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난 이제 5월 15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TNL은 이제 품절주입니다. 하루 거래가 60만 주, 62만 주가 거래가 터졌는데 이게 이제 과열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을 해석할 것이냐. 저는 당연히 후자가 이제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그 TNL을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추천할 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좀 부담이 된다. 사실 그 3만 원대 중반서부터 이제 그 5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새로운 출발점으로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뭐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이제 5만 원이 되겠죠. 5만 원 정도, 5만 뭐 한 2천 원 정도는 5만 2천 원은 3만 원서부터 3만 원대 중반서부터 올라갔던 고점이 아니라 5만 원대는 이제 5만 2천 원 이제 새로운 출발 6만 원을 넘어가는 6만 원을 넘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거래량 법칙에 보면은요.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구주가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했어요. 당시 그 62만 주가 터질 때 외국인들이 10만 주를 샀습니다. 10만 주. 그 60만 주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이 샀다는 것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주가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 이제 오전에 보니까 5만 5,500원인가에 누가 7천 주를 쌓았습니다. 뭐 7천 주 정도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면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쫄을 필요는 없다. 여하튼간에 조정 이틀째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어떤 그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3개월에 110만 원 회원이 오늘자 5월 31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뭐 가입하시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입금자 조남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 종목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한 상태에서 보유 종목을 먼저 진단을 해드려야 되겠죠. 보유 종목 진단해드리고 뭐 나름 어떤 그 최적의 어떤 그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